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자, 오늘은 저도 좀 몸 상태 안 좋고 장관님도 몸 상태 안 좋아서 오늘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계좌는 XOXL이 500만원 정도로 매도를 했고 TSLT에서 추가로 1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장기 계좌는 TSLT, TSLL 합해서 4천만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고요. 100% 프로젝트 계좌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3월에 샀죠.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미국 증시 장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혼자 해야 되겠네요. 자, 이번 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증시가 조금 하락했고요. 연준 의원들의 그 매파 발언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가 늦춰지고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죠. 자, XOXL 반도체 차트인데, 자, 요게 지금 뜨거운 이후로 계속적으로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는 계속 모아가는 자리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이나 횡보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좀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이게 캔들이 떴죠. 이런 게 하락 장악형 패턴이기도 하고, 장대음봉의 거래량도 상당히 컸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요. 저 캔들을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거래량을 좀 뺐고요. 자, 이런 게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고요. 자, 그리고 반등하더라도 장대음봉 기준봉의 중간선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끝났기 때문에 약간 더 오르더라도 추가 하락할 확률이 개인적으로 더 많이 보입니다. 자, 이런 것은 100%는 아니고요. 한 70%는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주식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시 어떤 큰 호재가 나와서 이걸 다시 뚫고 위로 올라간다면 다시 이렇게 랠리가 이어질 수 있겠죠. 자, 중간선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기준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이 커서 요거와 평행하게 이렇게 걷거든요, 지금요. 따라서 옆으로 횡보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도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저는요. 이 캔들도. 따라서 이 캔들도 바로 하다가 그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최소한 요 패턴까지라도 내려올 가능성은 현재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반도체 주봉상 보셔도 요 장대음봉의 캔들 그때의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5일선도 회복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죠. 자, 공매도 비율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전에 근래는 계속 40, 30이었다가 계속적으로 60불 계속적으로 찍다가 70, 60까지 찍었어요. 자, 요때 장대음봉 나올 때 70이 거의 4번 있었죠. 4번 있다가 폭락했는데 지금도 거의 그 근처까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라 좋지 않아요. 자, 스파이도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가 지지를 받고 있다가 그 깨는 모습에 상당히 기분 나쁘게 장대 음봉으로 깨고 거래량도 상당히 컸습니다. 하락 장악형 패턴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준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좀 회복하지 못하고 그 정도에서 멈춘 모습이에요. 다시 올라간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하락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좋지 않아요. 자, QQQ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대 음봉이 떠서 좋지 않고 추세선도 깨서 내려와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그 중간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곧 밀려서 중간선 정도에서 끝났는데 아슬아슬하게 중간선이 끝났습니다.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 상당히 좀 애매한 모습인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캔들을 보고 나서는 그냥 보수적으로만 봅니다. 이런 캔들 보이고서라도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서 올라갈 걸 기대하면서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진 않아요. 그렇게 올라올 확률은 30%밖에 안 됩니다. 특이한 경우에요. 70%는 그냥 더 추가로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 1, 2주는 더 횡보할 가능성이 보이고요. 최소한. 자, QQQ는 계속적으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이죠. 횡보. 자, 엔비디아 현재 모습은 5일선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계속적으로 5일선 밑에 있죠. 5일선을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주봉상 모습 보셔도 11주간에 계속 양봉이 떴다가 음봉 하나 떴다고 말씀드렸죠.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번 주는 5일선 밑으로 내려가서 더욱더 안 좋은 모습이 발생이 됩니다. 자, 어떠나요? 지금 다음 주 어떻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관망 위주로 약간의 현금 비중을 더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테슬라죠. 테슬라가 금요일날 롤러코스터를 탔죠. 아이고, 장관님이 딱 얘기해 주셔야지 맛이 나는데, 테슬라가 금요일날에 로이터 통신에서의 기사가 있었죠. 저가 차량 모델2 계획을 폐기한다라는 기사가 떠서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12시간 5분 정도예요. 그리고 급락하고, 그리고 160까지 정도 내려갔다가 일론 머스크의 X에 글을 올려서 이때 모습에서 주가가 갑작스럽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때 검색을 좀 해봐서 모델2 생산 취소 통신 기사는 거짓이라고 제가 게시판에 글을 좀 올렸죠, 빠르게. 자, 그 이후로 조금 횡보하다가 그래도 조금 다시 올라갈 것 같았는데 약간 그래도 미심쩍은 게 있는지 그러다가 장 막판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주가 로보택시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테슬라가 시간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주식 투자 20년 하면서 이런 대형주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개별주, 동전주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 테슬라에서 보여서 조금 좋지 않았죠. 이때 털리신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시간외상으로 제가 토요일날 아침 7시 시간외상 때 모습이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1억 4천만 주. 자, 그리고 이렇게 양봉으로 위로 올라간 모습이죠. 시간외상으로는.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이런 모습이 끝났죠. 이런 모습으로 음봉에서 밑골이 약간 있는 상태로 끝났습니다. 164 정도에서 종가로. 자, 163 요거는 지지받았고요. 자, 목요일날 177에서 맞고 떨어졌었죠. 자, 그래서 두 가격대는 상당히 중요했던 가격대였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177에 매도한 분들도 좀 있다고 글도 좀 있었죠. 자, 월요일은 로보택시에 대한 호재로 약간 더 상승으로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상승을 좀 더 해줄 가능성을 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죠. 내려오는 추세선. 요 내려오는 추세선. 그 추세선을 지금 뚫고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받고 가든지. 자, 그리고 177, 요 177선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게 긍정적입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조금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되는 추세가 지금 만들어질지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은 한 60이 한번 떴다가 40, 그 다음에 50 정도로 약간 좀 많아진 모습은 있고요. 금요일날. 자, 보조지표 잠깐 보시면은 금요일날 약간 시간외상에서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날은 약간 상승할 것 같거든요. 좀 틀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지수가 지금 거의 수평으로 거의 떨어지지 않았는데 RSI는 좀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것도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약간 반등을 좀 할 것 같은데 월요일날은. 자, 그러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뚜렷이 보입니다. 좀 버티다 보면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자, 거기에 지금 캐시우드 돈다머니가 다시 한번 13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거 지금 저하고 5번이 겹치는데 저도 금요일날 좀 매수를 했고요. 돈다머니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매수하는 거는 드문 경우입니다. 한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정도는 가끔 있어도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매수하는 물량입니다. 거의 지금 쓸어 담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쉽지 않았습니다. 캐시우드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160이 깨지는 순간에 매도할 생각을 해서 저도 160이 깨지면은 매도하려고 절반을 매도하려고 버튼 준비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160은 깨지지 않아서 매도하진 않았고요. 자, 그리고 급등했을 때 이 정도 164 정도에서 매수가 한번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약간 올라가고 지지받을 때 이때도 추가 매수가 좀 더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물량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추가적으로 뭔가 더 약 올라서 뭔가 분위기가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한번 터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1,100만원을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7,100만원 정도의 테슬라 2배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있고요. 목표 예정 금액은 6천만원인데 좀 오버해서 더 들어갔습니다. 자, 요때 조금 추가 폭락할 쯤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테슬라를 접근한 분들은 많은 매도세가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수 세력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세력이나 또는 새롭게 들어온 분들이 있어서 지수가 좀 올라간다면은 이분들은 좀 버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물량을 좀 터는 개념이 있어서 요 이후에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서 조금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 로이터 통신에 대한 기사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은 테슬라가 분명히 저가 차량 모델 2와 로보택시 그 두 개를 같이 가는데 어차피 로보택시도 모델 2 그 똑같은 베이스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차예요. 똑같은 차로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중국에 약간 저가 차량이 많이 있어서 저가 차량 비중보다는 약간 로보택시 쪽으로 약간 중심을 둔다는 느낌 개념으로 그렇게 회의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 분명히 지난 1월 그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 공장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얘기 언급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약간 좀 더 늦게 하던가 로보택시 위주로 먼저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로이터 통신에서 약간 좀 다르게 해석한 느낌이 있는 것도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가 트윗을 올려서 급등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로보택시 기사 언급도 원래 예정된 것 같진 않아요.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런 그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뭔가를 막기 위해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약간 트윗을 올리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4월 23일 실적 발표 이후 때 뭔가 꺼낼 그런 카드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하여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뭐 악재 매도가 좀 컸죠. 뭐 강성 주주만 남은 형태다. 마음 약한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많이 좀 매도를 한 모습이에요. 저는 뭐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를 그래도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커다란 물량을 지지했기 때문에 164가 깨지기 전까지는 좀 강홀딩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요번에 조금 손해본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인도량이 그래도 안 좋을 걸 예상을 했지만 어느 정도 나와도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을 좀 보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요 추세선, 요 노란 추세선을 그래도 한번 버티고 좀 했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좀 버텼는데 너무 어렵게 나와서 개파락이 떴죠. 그리고도 양봉에 177까지도 올라가서 이건 왜 그러지? 뭐 그런 느낌까지 해서 뭔가 세력은 좀 올리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77까지 올렸던 이유는 테슬라 인도의 기가팩토리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그런 좀 얘기도 있어서 뭐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오는 느낌이 있고, FSD가 지금 테슬라 소유자들에게 조금 그래도 좋게 지금 비춰지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 기대감으로 테슬라 주식은 좀 상승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전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테슬라는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이 두 번이 들어왔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그 인도량 때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그랬습니다. 금요일날이 더 무서웠죠. 그리고 제가 또 강홀딩 할 생각이 있던 이유는 주식 상승 요인 중에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기대감이거든요. 기대감. 뭐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 로보택시가 선보인다. 그리고 FSD가 한 달 후에는 뭔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는 그 기대감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는 이 하락 추세 정도는 뚫고 위로 올라갈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로보택시 하나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기 계좌에서 TSLT 500만원 매수했고, 자, XOSL도 500만원 매도 수익 좀 보고서 매도를 하고 TSLT를 추가로 더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1100만원을 추가 더 개인적으로 매수했죠. 자, 이 계좌는 저번에 2월달에 말씀드렸죠. 제가 요때 232대 요때 손절을 각오하고 매수를 했는데 올라갔다 수익을 한 20%까지 수익 좀 봤었는데 좀 무너졌죠. 요때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손절을 못하고 그냥 끝나서 계속적으로 버텼었는데, 자, 그거를 제가 요때 추가로 매수를 하고 요 정도에 털었던 2월 9일날 다시 털어서 요거를 그대로 털었던 모습이 있죠. 자, 이렇듯 뭔가 공포스러울 때는 매수를 해서 약간의 비중을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요때 기회가 있었고, 요때도 그렇고 요번에도 좀 많이 좀 기회가 있었죠. 좀 무서웠죠. 자, 무서울 때, 좀 공포스러울 때는 그래도 분할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식 경험 20년에서는 진짜 극도의 무서울 때는 대형주, 뭔가 그래도 믿을 만한 주식이라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도나모니가 테슬라 2000 간다라고 언급했던 거기에 대한 근거가 로보택시였습니다. 로보택시 때문에 테슬라는 2000 간다. 예전에 뭐 5000 간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분명한 근거는 로보택시였어요. 제 다음 주 투자 포지션은 뭔가 나스닥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좀 노력할 거고요. 뭐 관망 위주로 좀 갈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제외하고 다음 주 수요일날 CPI, 그다음에 목요일날 FMC 뭐 회의록도 나오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도 나오고요. 다우 지수도 보셔도 지금 추세선이 있었는데 지금 뚫고 내려왔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도 상당히 컸을 거예요. 상당히 좋지 않아요, 다우도. 자, TLT도 91을 깨고 내려왔죠. 상당히 좋지 않고 이런 추세면 좀 더 내려올 가능성 좀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제가 TMF를 좀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한 물량을 가지고 그대로 TSLL로 테슬라로 좀 공포스러울 때 좀 들어갔죠. 뭐 꼭 TMF가 안 좋아서 매도했다기보다는 약간 수평이동 그냥 좀 바꾼 느낌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더 찬스일 것 같아서. 자, 반도체는 목요일날 XOSL 기준으로 한 8% 7%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이런 게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는 뭐 10% TQQQ도 그렇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확실히 보일 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이 캔들이 발생된 이후로 뭐 지금 뭐 모아가는 자리다 그런 언급은 한 적이 없어요. 거의요. 단기적인 매수 관점만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 더 떠서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최대한 버텨보려고 노력할 거고요. 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반등이 있었을 때 먼저 177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한 193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좀 비중을 조금씩 줄일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뭐 순간에서 뭐 다 팔거나 뭐 인버스 산다 그런 거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목요일에 인버스 사는 분들은 금요일에 또 낭패를 봤을 거예요. 인버스 사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도 안 했어요. 자, 리스크 관리하고 좀 쉴 때는 쉬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주신 댓글에 마피디는 반도체보다 테슬라에 조금 더 호의적인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 채널은 테슬라 TQQQ XOXL이 핵심 채널입니다.
특히 처음인 테슬라예요. 그리고 이 세 종목 위주로 뭐 투자하는 이유는 저도 그렇게 뭐 주식 투자를 뭐 많이 했지만 고수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 종목의 여러 가지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자세히 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 주식 투자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약간 중수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도 최대한 ETF에 투자하셔라. TQQQ, XOXL 3배 레버리지라도 스파이나 1배수, 2배수, 3배수 ETF에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미래가 그래도 밝은 뭐 대형주 또는 뭐 테슬라 뭐 이 정도에 투자하시는 건 좋지. 제가 아이온키도 좋게 보고 뭐 팔란티어도 좋게 보고 지금 100만 원씩 투자하고 있지만 절대 저는 그 주식에 비중을 많이 실을 생각이 없습니다. 개별주에 많이 투자하시면 좀 낭패를 볼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투자하시려면요, 안정적으로 충분히 요 종목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나고 더 많이 날 거예요. 지나친 욕심으로 어떤 개별 종목에 큰 베팅하셨다가 손실 보는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요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다른 것들도 조금씩 말씀드리는 거고요. 테슬라에 대한 애정은 좀 있고요. 그래도 미래가 성장성이 좀 좋아 보여서요. 자, 공포탕을 지수는 현재 탐욕이고요. 자, 서학개미분들의 순매수, 테슬라를 엄청나게 매수하셨네요. 우리나라 그 투자분들 테슬라 왕창 떨어졌을 때 왕창 사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님 없이 제가 혼자 했는데 저도 조금 좀 힘드네요. 하여튼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저도 몸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장관님도 저도 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